네, 어제 채널A가 미리 단독 보도로 알려드린 내용을 세 번째, 네 번째 소식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된 6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네, 정청래 위원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늘요 보신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습니다. 26일에 나와라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아마 이런 걸 물을 것 같아요. 이 총장이 나서서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청문회 나오면 물어볼 것 같은데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박상수 위원장님 모셨는데 저도 뭐 법조 출입을 해보고 정치부 출입도 해봤지만 이렇게 청문회의 증인으로 검찰총장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사실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 이 청문회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청문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탄핵이 재직 중 사유에 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직 중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이유로 청문회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 일단 헌법에 좀 위배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회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그것도 이제 토론도 하지 않고 오늘 그냥 또 날치기로 이렇게 그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의를 했어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꼭 법률가가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지만 사실 탄핵소추를 나중에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해도 탄핵소추위원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비법률가이신 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법치의 어떤 정점을 지키고 있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망신주기 형식으로 이렇게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 결국에는 다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국민의힘도 출입을 했지만 민주당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 몇몇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 거세게 검찰을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당 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검찰을 계속 이렇게 옥죄는 이유, 거기다 총장까지 옥죄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현재의 이원석 총장 체제 하에서의 검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건 사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말씀처럼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뭐 이원석 총장이
서두르게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소환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답답한 부분은 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청원 청문회까지 검찰총장을 소환해야 될 정도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약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거나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협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법사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어떤 상황들을 좀 답변해 달라고 했을 때 검찰총장이 출석 지금 하실까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서 듣고 싶다. 아마 이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압박하고 옥죄기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빠르게 판단하시고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긴 했지만 출석을 정말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과거에 본인 휘하에 있는 이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서요,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낸 적이 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네, 민주당의 굉장히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원석 총장을 압박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정청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시대라는 네, 또 신조어가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이라는 정말 완장을 차고 지금 모두를 다 부르겠다. 대통령부터 영부인과 그다음에 장모, 검찰총장. 사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 나가는 일은 그 국정감사할 때 그때 이외에는 검찰총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관이 어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저는 이게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인 성립이 되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를 부르겠다라는 것은 그냥 본인의 어떤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힘을 과시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대통령실 다 불러봤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만큼 본인은 이렇게 선명하게 싸우고 있다. 선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한 어떤 저는 자산을 깔아놓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고 이거 사실은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힘을 줬더니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만약 국민들께서 그러면 민주당에 정권을 주면 얼마나 더 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는 권력이 있더라도 자제하는 모습들 정말 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자제하고 관리하고 통합하는 모습 이거 보여주면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 굉장히 다르게 볼 겁니다. 반면에 지금 저렇게 힘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온갖 힘을 다 휘두르는 검찰총장까지 다 불러서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속이고 있다? 예, 왜냐하면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잖아요. 본인이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5월 말이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7월 다 갔습니다. 이제 8월이에요. 조금 있으면요, 검찰총장 임기 다 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뜹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상 식물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 지금도 식물총리라고 봐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타격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했던 말들을 국민 앞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했던 말을 왜 지키지 못하지? 설마 외압이 들어오고 있나?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고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 치하에서의 검찰총장의 행동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당연히 국회는 국회의 권위를 활용해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반드시 답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야 된다. 만약에 안 오면 고발 조치 당합니다. 오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불렀으니 나갈지 9월 14일 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검사 탄핵안에 들어간 이 후배 검사 4명을 돕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탑10 보이시죠?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탄핵 검사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검사들을 도울 생각이다. 퇴임 후에 변호사를 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 또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수 위원장님? 저는 이제 제가 그 정치에 투신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협회장을 할 때 협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당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죠. 이분이 네. 이제 검찰총장으로 추천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조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총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어찌 보면 지위를 받았던 이 검사들 4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퇴임 이후에도 무료 변론을 해서라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그런 좋은 자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과거 지금 뭐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검찰 조직에 대해서 계속 뭐 자기가 평생 못 나갔던 조직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다른 면이 좀 보이질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실제로 실현되면 되게 재밌을 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이 4명의 검사를 탄핵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면 국회 대표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나오고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변호인으로 오면 변호인으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대면 네, 거기서 딱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림도 꽤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위원장이 과연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할지도 참 그 헌재 재판관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실지 하여튼 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이템 하나가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가방 고리에 있던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가방 고리에 붙어 있는 요즘에 유행하는 키링이라고 하죠. 가방에 이제 많이 달고 다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거 자세히 보니까요. 한문으로 인의 예지 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국인 만큼 기자들이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지? 왜 이걸 달고 나온 거지? 라고 알아보니 이원석 검찰총장의 알아보니 이런 겁니다. 2년 전에 송경호 지검장, 지금 송경호 부산고검장이죠.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준 거다. 저에게 이 인의 예지신 문구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음에 새겼는데 2년째 매일 달고 다녔는데 오늘 우연히 기자분이 포착한 것 같다. 근데 아마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는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인의 예지신 지금 상황과 보면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뭐 좋아할 사람이 없죠. 특히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뭐 대통령과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야당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어떤 본인의 내적인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부적 같은 걸로 저는 달고 다닌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어떤 마음의 어떤 이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단련시키면서 특히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시면 굉장히 말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굉장히 말을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은 매일매일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직업이 2년 동안 검찰총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렵고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저런 문구를 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 만큼 검찰총장 정말 국회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좀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 가방고리를 메고 올지도 좀 궁금해지는데